안녕하세요. 유지용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매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모형은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가운데 있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하고요. 이 조절 변수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절 변수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나 방향이 달라지면 조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매개 효과에서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조절 효과에도 조건부 효과와 비조건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효과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절 효과를 검증할 때 상호작용항이 필요한데요. 이 상호작용항,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을 했을 때 들어봤던 말이죠. 이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면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상호작용항은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곱한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와 높은 상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러한 다중 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평균 중심화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평균 중심화를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기술 통계를 통해서 구하시고요. 그 값들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각각 빼줍니다. 여기까지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평균 중심화이고요. 평균 중심화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값을 곱하면 이게 상호작용항에 대한 평균 중심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값들을 가지고 조절효과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뒤에서 실제 값들을 가지고 해볼 텐데 그 전에 평균 중심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계 쪽에서 유명하신 이영권 교수님께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에 평균 중심화와 표준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평균 중심화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수학적으로 동일한 모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초점이 조절 효과에 있다면 굳이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케이. 교수님 말씀은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정답이 있어요. 바로 지도 교수님께 물어보고 지도 교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절효과 논문에서는 평균 중심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예시를 통해서 조절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죠. 자, 조직 신뢰가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파워먼트의 조절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한 방법과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한 조절 효과 검증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상호작용항에 대한 평균 중심화 작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R제곱 변화량을 확인할 겁니다. 바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조절효과 데이터를 불러오셔서 분석에서 기술 통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인 조직신뢰와 인파워먼트를 넣고 평균을 구합니다. 보니까 조직신뢰의 평균은 4.2096이고 인파워먼트는 3.5589네요. 이제 평균값을 알았으니 평균 중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도구창에서 분석 옆에 있는 변환을 누르고 변수 계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변수 계산 창이 뜨실 텐데요. 목표 변수에는 평균 중심화의 약자인 MC와 신뢰를 써주고요. 그리고 식에는 신뢰를 넣고 신뢰의 평균이었던 4.2096을 빼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조직 신뢰에 대한 평균 중심화는 완료되었습니다. 똑같이 인파워먼트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변환을 누르고 변수 계산 눌러서 평균 중심화한 MC 신뢰와 MC 파워를 곱해서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름을 신뢰 파워라고 넣어주었습니다. 다 되셨다면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만 남았습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분석 누르고 회귀 분석 누르고 선형을 눌러서 창을 띄우고요. 종속 변수에는 조직 시민 행동을 넣고 독립 변수에는 먼저 MC 신뢰를 넣고 다음 누르고 MC 파워를 넣고 다음 누르고 상호작용항인 신뢰 파워를 넣고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통계량으로 들어가서 R제곱 변화량과 공산성 진단도 같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우리 다중 공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수가 3개 있었죠? VIF 값과 공차, 상태지수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결과값을 보도록 할게요.
R제곱 값을 보니 0.145에서 0.298, 0.312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R제곱 변화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일단 R제곱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면 조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각 변인들의 유의 확률도 한번 볼게요. 지금 모든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공차가 0.1보다 높고 VIF 값도 10 미만입니다. 또 상태지수가 15보다 작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파워먼트에 조절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평균 중심화를 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번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고 조절 효과를 분석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니까 공차, VIF, 상태지수 모두 다중공선성 기준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맘 편히 평균 중심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하다 보면 조절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절 변인을 설정할 때 독립 변수와 상관관계가 0.4보다 작은 변수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절 효과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방법도 지금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지만 오늘 배워봤으니까 꼭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프로세스 매크로로 조절 효과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용이었습니다.